서연아, 나다. 그 한마디가 들린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떠나보냈다고 믿었던 목소리였고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남편은 숨을 삼키며 저와 문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은 굳어버린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했고 저는 발끝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문이 열릴수록 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의 글씨가 더 선명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그 뒤를 이어야 할 문장이 지금 이 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과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 모든 진실이 드러나려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달아날 길을 막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려는 듯 문틈은 미세하게 벌어졌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집 안에 숨죽인 공기를 한순간 깨뜨렸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문만 바라봤습니다. 기억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멀어진 목소리였지만 방금 들은 음성은 너무나 또렷했고 저를 부르던 그 호명은 흔들림 하나 없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존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혹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 문은 마침내 완전히 열렸고 그 문 너머에는 제가 상상하던 아버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년의 남자, 낯선 얼굴, 하지만 눈빛은 깊고 묵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현관 앞에 서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 손으로 소파 끝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와? 이 집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잖아. 남자는 시어머니를 잠시 바라보다 뭔가 복잡한 감정을 삼켜낸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셨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는 손바닥 두세 개 정도 크기였고 오래된 나무결 위에 얇은 금장 무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원래는 서연 씨에게 바로 전달해야 했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상자를 받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봉투도 충분히 무거웠지만 이번 상자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보자마자 거의 비명을 지를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거 열지 마. 그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돼. 남편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자 안에 자신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진실이 들어있는 것처럼 저는 조용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낡은 다이어리 조각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녹음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장미정 씨가 당신 아버지를 찾아왔던 이유, 그날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는 우리 집을 뒤흔들려고 온 거야. 내 아버지를 흔들어 놓으려고 온 거라고. 도경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 말만 했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버지가 저한테도 말했어요. 엄마가 본 건 전부가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상자 안에 봉투를 손에 들자 남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어머니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까지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의 말을 자르며 외쳤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는 말이야.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너희 아버지가 그 여자를 보던 눈빛이 나는 아직도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미정 씨에게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혀를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의 말은 너무도 단호했고 시어머니의 오랜 오해를 단숨에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당신 어머니가 크게 다쳤고 그게 마음에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다쳤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미정 씨는 회사를 떠났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만은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이 집을 찾아온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는 내 아버지를 흔들려고. 남자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흔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온 겁니다. 남편과 도경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가와 상자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입니다. 저도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아래를 뒤졌습니다. 종이 하나가 접힌 채 꽂혀 있었고 꺼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맞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옳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날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남겼을까? 시어머니가 저를 밀어내려 했던 이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남자가 제 손에서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녹음기 안에 나머지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외쳤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틀면 안 돼. 그건 내가 감당 못해. 하지만 저는 이미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순간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집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처음엔 잡음만 흘러나왔고 곧 이어났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그날 내가 너에게 말한 마지막 진실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녹음기가 갑자기 꺼지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배터리 경고음이 울린 뒤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녹음기가 꺼지며 방 안에 떨어진 정적은 너무나 깊고 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 숨쉬듯 울리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끊겼고 마치 그 목소리를 따라 제 심장도 같이 꺼진 것처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은 녹음기를 뚫어지게 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도경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손을 짚고 있었고 제 손끝은 아직도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있던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저는 겨우 숨을 들이마시고 물었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 아버지 맞죠?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록입니다. 나머지도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다 열기 전에 각오가 필요할 겁니다. 각오라는 말이 제게 던져지자마자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상자 안의 기록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혹은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부르르 떨며 외쳤습니다. 그 기록은 거짓이야. 그 사람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자리도 없었던 사람이. 남자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정 씨가 왜 그렇게까지 뛰어다니며 증거를 모으고 왜 이 집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을 흔들었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했어. 나를 버리게 만들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뜨겁고 얼얼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어머니를 향한 적이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정을 무너뜨리려 했다고요. 근데 근거가 뭐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었어. 나를 버릴까봐 무서웠다고. 남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흔들림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옷장 안에 숨겨져 있던 먼지가 한꺼번에 흩날리는 것처럼 숨겨져 있던 상처와 오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죄책감, 어떤 죄책감이요? 남자는 천천히 상자 안에서 다이어리 조각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다이어리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글씨는 삐뚤지만 급하게 적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순간 손이 떨려 다이어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다쳤다고요, 어머니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를 파헤치다 그 혼란 속에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책임은 대부분 회사 윗선에 있었지만 그 화살이 장미정 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신 아버지께도 있었죠. 그분은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들은 얘기는 어머니가 들은 건 누군가의 말이었겠죠. 도경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남들이 하는 말만 믿었어. 엄마가 본 건 일부뿐이었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도경아, 내가 뭘 안다고. 알아. 내가 아빠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방 안의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흔들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남자는 눈을 깊게 감았다 뜨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 아버지를 살리려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살리려 했다는 말은 가볍게 넘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지만 이 집에서 전해진 이야기는 항상 그 반대였습니다. 모순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제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자는 다이어리 또 한 장을 들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다. 그 사실을 미정에게. 그 글귀는 아버지의 자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내가 본 건. 남자는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당신이 무서워했던 장면일 뿐입니다. 진실은 그 장면 뒤에 있었죠. 저는 다이어리 조각을 내려놓고 녹음기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녹음기에 남은 내용이 나머지를 말해주는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안에 두 분의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눈 말들. 그리고 왜 그 일이 벌어져야 했는지.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걸 들으면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뜬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자신의 오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 두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조심스레 다시 내려놓고 상자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뜯지 않은 채 보관돼 있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저는 그 글귀만 보아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건가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봉투도 열기 전에 아셔야 됩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오해한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도경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알아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가졌는지, 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 집을 찾아왔는지, 왜 어머니가 제게 그 메모를 남겼는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상자 바닥을 들여다보고 손을 넣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 내부 보고서 일부처럼 보였고 상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가짜 진술이었다.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 그 거짓말 하나로 모든 오해가 쌓였다는 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다는 말.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종이를 더 넘기려는 순간 문 쪽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에 놓인 신발 위로 아주 천천히 발자국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스며든 발자국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먼저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숨을 내쉬듯 들이마시는 그 짧은 순간에 각자 다른 두려움과 예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억누르려 했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 조각은 손끝에 땀이 맺힐 정도로 눅눅해져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서서히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 밖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빛이 만들어낸 흔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고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 사이에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오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진실은 발자국 그림자처럼 흐릿하고 잡힐 듯 말 듯 했습니다. 남자는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그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는 아직 말하지 않은 더 무거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서로를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들이켰고 두 손을 겹쳐쥐며 소파에 앉아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를 꺼내야 한다는 현실을 앞에 두고 도망치고 싶은 듯 눈을 감았지만 이미 도경과 남편도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은 오해를 멈출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는 제 손에 쥐고 있던 다이어리 조각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사건에 얽혀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비리가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 중에 당신 어머니도 있었고 당신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쳤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히 남아 있었고 무언가를 더 알아야 한다는 감각이 저를 계속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회사에서 떠나야 했던 것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날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왔던 사람이 이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즉, 당신 아버지였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며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고 그 신음에 도경이 가까이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줘.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흔들려고 온 줄 알았어. 그 여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나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장면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나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 아버지는 며칠 동안 회사 일로 거의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지.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 너희 어머니였지. 그 여자는 굉장히 초조해 보였고 아버지를 찾는 눈빛이 간절했어. 나는 그걸 나를 제쳐두고 다른 여자를 보는 것처럼 느꼈어.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의 그 눈빛이 절망 때문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셨겠죠.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절망? 네. 장미정 씨는 자신의 억울함도 있었지만
당신 아버지의 억울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분을 찾은 겁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손길마저 떨리는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나는 그 여자 눈빛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았어. 내가 버려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아버지가 문 앞에서 그 여자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나는 그걸 도경이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해한 거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히 울음을 흘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제 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문제에 대해, 자신이 뒤집어 쓴 누명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가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저는 속이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시어머니께서는 흔들림이라고 오해하신 거고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오래된 상처를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울음이 억눌러도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나를 버리려는 침묵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미워하기 시작했어. 저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단단하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눈빛. 그 눈빛은 이제야 이해될 듯 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분의 충돌은 감정이 아니라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누구도 풀지 못한 채 이렇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뒤엉켜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반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저는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들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끝을 흐리며 제 손에 들려있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에게,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봉투.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는 듯 묵직했습니다. 이 봉투를 먼저 여셔야 합니다. 녹음기 내용은 그 뒤에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 봉투는 열면 안 돼. 그 안에는, 그러나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봉투 안쪽에서 무엇인가 떨어져 허공을 스치며 바닥에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다. 바닥에 떨어진 조각 한 장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반사하듯 조용히 흔들리며 깔려 있었습니다. 종이는 작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제 가슴을 그대로 꿰뚫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있다. 그 문장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강제로 멎어버린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고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었고 종이를 잡은 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린 채 한 발 뒤로 물러났고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건 보면 안 돼. 그건 정말. 말은 흐려졌지만 그녀의 공포는 분명했습니다. 그 공포는 단순히 과거를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버텨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붙잡으려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손길마저 떨리는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도경은 한 걸음 다가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숨기지 말자. 우리 모두 알고 넘어가야 해.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희는 몰라.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조각을 바라보다가 봉투 전체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종이 여러 장이 겹겹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기록된 문장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필체는 급하게 적은 흔적이 분명했고 그 안에는 흔들리면서도 마지막 진실을 남기려 했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첫 번째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에게 너무 늦게 말하게 되었구나. 그 문장은 오래된 한숨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제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는 나만 보고 살았어. 나만. 그러나 그 외침은 떨리고 있었고 믿고 싶은 말만 붙들고 있는 사람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과 평생 그 오해를 고치지 않고 며느리를 상처내 온 사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충돌할 때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정은 나를 흔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살렸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숨을 멈춘 채 제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도경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다시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미정에게 고마워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고마워해야 했다. 그 단어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은 채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가리고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게 사실일 리 없어. 그러나 다음 문장은 그녀의 마지막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미정이 내 어머니가 나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떨며 다리를 약하게 굽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는 것. 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조차 이 집과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다는 것. 시어머니의 분노도 오해도 어머니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녀는 울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녹음기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분이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지막 진실을 이제는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봉투 안쪽에서 종이 하나가 더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도경이 급히 주워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종이는 작았지만 그 글씨는 매우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가 침묵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건 읽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 종이를 더 펼치려 했고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문틈 아래로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설마. 현관문 밖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다시 얼어붙듯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린 채 문을 바라보았고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와 녹음기를 동시에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끝이 저릿해지고 온몸의 감각이 한순간에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문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커진 채 제 어깨를 붙잡았고 남편은 저와 문 사이에 서서 보호하려는 듯 팔을 벌렸습니다. 도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밖에 누가 있어. 문틈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에는 분명 사람의 형태가 있었고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버지. 그 순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하지만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림은 분노도 미움도 아닌 깊은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문가로 다가서서 손잡이 위로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바깥에서는 거친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큰 공포가 되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길어지자 결국 낮게 물었습니다. 밖에 대체 누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손잡이를 밀며 말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굴 만나러 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이어 펼쳐질 어떤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고 남자는 바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도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가 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틀어 우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손으로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는 몸을 낮추어 문을 조금 더 열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바닥에 닿자마자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숨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설마 아버지일까? 남자는 몸을 조금 더 굽히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어깨를 잡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도경이 먼저 외쳤습니다. 저 사람. 저는 숨이 멎는 듯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평생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감정을 묻어둔 채 살아왔던 사람. 남편의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의 동료라고 했던 그 사람 맞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방 안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저는 남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남자는 손등에 묻은 피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미정 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제 어머니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까지 찾으려고 했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이 여기 오면 그때의 일이 저는 남자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 어머니가 누명을 쓴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편도 도경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메모 조각. 그 위에는 굵고 급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정 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메모의 마지막 줄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마지막 문장, 이건 당신이 직접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마지막 문장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알면 내가 위험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남자의 손이 갑자기 제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남자의 손이 제 발목을 잡아채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미세하게 떠오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더니 마침내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 씨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막고 주저앉았고 남편과 도경은 동시에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뿌리치지도 못한 채 남자가 입을 떼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제 발목을 조금 더 붙잡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왜 침묵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당신의 어머니가 평생 숨기려 했던 침묵의 이유, 그리고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한 문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화에서 이어집니다.